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어제 오른 만큼 내리는 시장. 지금 이제 외국인이 참 야속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네. 지금은 조금은 회복이 되는 것 같죠? 네. 참 이게 속마음을 알기 힘든 사람이 대하기가 힘들잖아요. 아, 그럼요. 네, 외국인이 대표적이 아닐까? 왜 샀다 팔았다 놀리는 겁니까? 왜 이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왜 이렇게 네. 사람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지 네. 정말 답답하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이 조금 쉬거나 밀리고 네. 또 새로운 테마나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네. 약간 좀 바뀌어가는 내부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 지수도 오락가락하고 종목들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설 때문에 많이 맞아요. 밀잖아요. 그런데 내 포트를 이거를 단속을 어떻게 잘하고 가야 될까라는 고민들 오늘 특히나 깊어지시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저희를 마구마구 활용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유튜브로 남겨주시고요. 전화는 325-8200번입니다. 전화로 종목 신청도 가능하니까 전화 찬스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실질적으로 내일까지만 딱 방송을 보시면은 네. 이제 1월이 거의 끝났다. 끝났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월을 준비하는 지금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 시간 빨라요. 1월 벌써 가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랭킹을 네. 제가 이제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네. 정말 뭘 하지? 막 이렇게 고민해 흰머리가 이쪽에서 막 그냥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월이 됐으니까 네. 우리가 또 요거 하나 점검을 해야겠다 싶어서 네. 자, 오늘의 랭킹 키워드는 바로 이것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목표. 이거 뭔지 딱 알겠죠? 이거 목표는 얼마 전에도 했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건가 보다. 그쵸? 예, 요거 조금 새해 목표 다른. 아니에요? 새해 목표가 아니라 네. 이번엔 결심. 결심. 예, 결심 갑니다.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세요. 자, 올해 새해 결심 순위는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가 딱 있는데 이게 전체 응답자 중에 95%가 새해가 딱 되면서 그래 난 새해는 이건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한단 말이죠. 네. 중요한 건 이제 작심 삼일이 수십 번 지났어요. 목소리 왜 뒤집어졌어요, 갑자기? 아니, 제가? 저의 인생이 갑자기 연초에 제가 생각했던 그 계획을 생각하면 네. 전 지금 거의 굉장히 바빠야 되는 거거든요. 뭐 하셔야 나오셨는데요? 한 15가지 정도 생각났었어요. 근데 뭔데요, 그게? 그게 뭐 네. 대부분 이제 자기 개발에 저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네네. 대놓고 너무 돈을 좋아하면 돈이 안 벌릴 것 같아서 나한테 뭐 돈 한다더니 본인이 하시네. 옆에 네.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그런 게 전염됐나? 전염은 아니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라앉혀놨던 게 같이 끌어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오늘 결심 순위가 좀 전반적으로 돈 벌기 위한 자기 개발을 생각했었는데 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운동 다이어트는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고. 아니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운동과 다이어트는 다르긴 다르죠. 왜냐면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자기의 네. 미적인 것보다는 이제 체력. 건강을 위해서 해야 돼요. 네. 저는 진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맞아. 일을 하다가 짜증나고 네. 근데 그런 내가 너무 싫고 막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나올 때 하고 오늘 하고 어제 제가 되게 지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시체 분위기에서 이렇게 되게 연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운동을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안 했잖아요. 네? 옛날부터 안 했잖아요. 네, 옛날엔 젊었잖아요. 그랬구나.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해야지, 운동해야지. 이제 약간 옛날에 썼던 게 이제 깎아먹고 있는 그런. 다 썼어. 에너지를 다 써서 새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운동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힘들겠지만 해놓으면 보니까 제가 한 4, 5개월 했거든요. 뜀박질. 좀 세게 한 러닝, 거나 세게 한 거. 그러니까 예. 약간 활력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모닝쇼에도 비교적 활기찼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젊음과 건강의 유지 비결이 건강이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연도 성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성공했다기보다는 예. 죽을 때까지 안 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금연. 네, 대단합니다. 8년 됐네요, 8년. 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네.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새해 여러 가지 결심하셨죠? 그 결심 이미
실패한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1위가 뭘까? 내가 세운 결심 5개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치는 건 아니죠. 초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요. 우리가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는 겁니다. 네. 두 앵님 반갑습니다. 이백조님께서 인사해 주시고, 어서 다이나마이트, 레츠꼬꾸님, 다이나마이트라고 네, 표현을 해주시네요. 다이나마이트. 네. 그리고 주미김님, 머라카노구나. 머리카노 뭐예요? 머라카노님 오셨고, 네. 김순현님 발빠르게 시즌 또 올려주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초반에 또 발빠르게 종목을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또 봐드리도록 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전문가는 바로 이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2025년 을사년이 이제 한 달이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문가님께서는 저 5개 중에서 딱, 올해 이것만큼은 3일 이상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왜냐면 안에는 없으세요? 좀, 이건 제 개인적인 징크스인데, 네. 저는 목표를 잘 안 세워요. 오. 그냥 합니다. 이게 왜 그냥 하냐면, 목표를 세우면, 네. 약간, 이게 예를 들어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이 본질이 돼야 되잖아요. 체력을 증진한다든지, 몸이 좋아진다든지. 근데 목표를 달성해서 기분이 좋고, 목표를 못 채우면 기분이 안 좋고 이렇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되니까 본질이 아니고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냥 안 세웁니다. 아, 야, 요것도 괜찮아요. 저랑 좀 비슷하시다, 이거는. 뭐 또 네. 좋은 거니까 네, 또 자기랑 비슷하다고 비슷해요, 또. 진짜.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 아니었나. 부담되고 너무 내가 의무감에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표적인 의무감의 상징성이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내가 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 한국인 스타일도 있고 그렇죠. 내 조금 프리하게 내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하시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네. 현명한 대답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스타일에 맞게 예. 네, 추진 한번 잘 해보시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5가지 중에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꼭 성공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5 안 가지가? 물어볼게요. 대답을 잘 안 해주셔서 오늘은 아예 뒤끝 진짜. 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2가지 우리 네. 김근우 전문가의 새해 목표 잘 모르겠고, 고향 그리고 사는데 어디신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향도 잘 모르겠고 네,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물어볼수록 물어볼 게 점점 베일에 궁금해집니다. 쌓인 의문의 남자 매력 있죠. 네, 좋습니다. 이걸로 가죠 그냥 컨셉. 예, 네. 뭔가 좋습니다. 그러면요, 네. 저는 이제 종목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싸넬구띠님께서 제주반도체 올려주셨는데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제주반도체가 이제 고생 많이 했죠, 솔직히. 맞아요. 이때가 작년 초네요. 장중에 38,000원 기록했던 게 참 좋았었는데 그 그때 이후로 진짜 핫스탁이었는데 맞죠? 맞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저렇게 내려옵니다. 우와. 완만하게 내려오고 이제 거의 입구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처음에 올라왔던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또 의미 있게 확 한번 올라가 주니까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 한번 좀 세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10월달 이후로 거래가 처음 늘었어요. 요 며칠 사이에. 그렇죠? 한 그러니까요. 번도 거래가 는 적이 없습니다. 뭔가 네. 추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네. 18,500원에 10%입니다. 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주 반도체가 이제 최근에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 반도체 좋죠. 특히 제주 반도체처럼 팹리스라든지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에이징랜드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 건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좋은지를 보면은 사실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 반도체 실적들이 있고 수출 데이터가 있고요. 또 하나 그중에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HBM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모멘텀이 끊기지 않으면 파생되는 영역으로 팹리스나 디자인하우스 쪽을 모멘텀 유지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팹리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제 테마가 붙은 형식을 보면은 대부분 온디바이스 AI랑 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좀 유사한 형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거 실적으로 가는 거는 전혀 아니죠. 온디바이스 AI가 앞으로 주목받는 형태들 기대감들이 제주반도체에 좀 유지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실제로 사용되는 예시들도 좀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 갤럭시 이제 25가 등장했는데 24 버전부터 해서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갔죠. 네, 그리고 사실 평가는 좀
뒤숭숭합니다. 뭐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이제 꾸준히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쓰일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시라고 좀 판단하고요. 온디바이스 AI는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AI를 쓰려면 예를 들어서 챗 GPT를 쓴다고 볼게요. 그럼 챗 GPT한테 질문을 합니다. 토마토 증권통은 뭐 채널 몇 번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챗 GPT 같은 경우는 직접 대답하는 게 아니고 직접 고민하는 게 아니고 서버를 들렸다 와야 됩니다. AI를 활성화하고 학습하고 얘가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뇌의 역할을 하는 서버에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뭐냐면 직접 고민하는 겁니다. 그 안에 AI 디바이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갤럭시 예시 드린 것도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게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두고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실적은 당연히 이제 이 모멘텀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먼저 놓으셔야 돼요. 그 말인즉슨 모멘텀이 끊기게 되면은 곧바로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서 잡게 되면은 뭐랄까 좀 트레이딩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섹터가 되는데 이게 위에서 물려오면 좀 불안한 섹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뭐랄까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런 테마 색깔이 굉장히 강해지는 종목들은 올라갔으면 그냥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급등급락이 반복하는. 지금도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다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제주반도체는 사실 괜찮은 종목입니다. 같은 테마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기술 분석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긴 한데 지금 평단이 18,500원 정도잖아요. 여기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이 정도 레벨 때는 사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 드리면 비중 막 실으실 수 있는데 비중 추가로 실지 마시고요. 반도체는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테마 말고도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 종목들의 비중을 넣되 이제 제주반도체의 비중을 추가하시는 일은 없게 두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저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좀 판단을 해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속하시면은 되겠다. 투자 기간만 좀 투입하면은 별 상관 없겠다라고 보이고 이거 중간에 조정 한번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단편적으로 끝날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 되게 레벨을 보려면 뭐가 받쳐야 되냐면 다른 반도체 분위기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런 네, 마이크 상태가 약간 고르지 못했는데 양해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 딱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마이크가 우선 제가 들은 얘기는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주반도체 우선은 보유하시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굳이 싫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목표가 2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그래도 언제든 간에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좋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 실적 기준으로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얘기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이런 쪽으로 제주반도체 말고 또 다른 실적 좋은 종목으로 가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딱 정리를 잘 해주셨네. 네. 뭔가 아까 순간 끊기는 느낌이 나자마자 불안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외우던 걸 얼른 썼어요. 네. 그래도 핵심은 다 캐치를 했으니까 충분히 답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역시나 제 예상대로 다들 그리고 살을 빼신다고 하시네. 네. 아니라니까 이게 운동이랑 다이어트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의 목표가 건강도 있고 다이어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코끼리님께서는 새해 결심은 운동, 다이어트 둘 다 해서 조금 몸을 관리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데 끼리님께서도 아기 키운다고 하셨죠. 그럴걸요? 그럴걸요. 그러면 그쵸? 무조건 체력이에요. 체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체력입니다. 이게 체력이 약해지면 말이죠. 일 다 끝나고 집에 갔었을 때 알죠? 바닥이잖아, 바닥 체력이. 그렇게 되면 아이가 딱 뭔가 나의 그런 승질을 딱 건드렸다. 체력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바로
똑바로 해. 지금 실전이야. 정신 차려. 엄마야, 뭐 아빠야. 이렇게 내오는 거 아닐까. 지금 제가 하는 말 다 따라한 거예요? 배웠던 거. 저는 맞아요. 그렇게 네. 아이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육아뿐만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모든 거는 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싸울 기운도 없잖아.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 네 맞잖아요.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야 우리 코끼리 놀이터 가면 죽겠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네. 진짜 체력이 좋습니다. 참 이럴 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체력 떨어지고 일하려니까 참. 네, 예. 맞네요. 하이드로틱 카페님께서 1등 맞추는 거였나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 어떤 분들이 새해 결심에 어떤 걸 가장 많이 꼽았을까? 요거 1등 맞춰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 눌러주시면 되세요. 저희 투표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자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뜨끈뜨끈한 섹터 우주항공으로 가봅니다. 세트레 가이를 가지고 계신데 위성 쪽이네요. 예. 맞아요. 네, 매수가가 44,500원이시고 비중은 5%신데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주항공 테마가 조금 아쉬운 게 뒷심이 좀 약하더라요. 트럼프 네. 대통령 때문에 화성 간다고 그래가지고 네. 어제 좀 세더니 오늘 또 차익이 나오네요. 방중에도 막 윗꼬리 달고 운봉전환 이런 종목들이 네. 많았는데 세트레가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오늘도 운봉 나왔어요. 지금 4% 주가 빠지면서 46,600원짜리 58,000원대가 이 종목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금 갭 차이는 있는데 왜 이렇게 좀 뒷심이 빠질까 뉴스도 좋고 그런데 오늘 이런 그래가지고 생각이 좀 듭니다. 금상첨화님께서도 네. 세트레가이 같이 또 올려주셨습니다. 맞아, 아까 전에 44,500원 비슷한 가격대고 맞아요. 비중도 약간 한 8%니까 이번에 이 종목을 함으로써 두 분을 동시에 구제해 보도록 해야겠네요. 그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문가님, 세트랙 I가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도 좀 잘 고른 종목인 건지 이것도 조금 체크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권 이 시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요즘에 너무 많은 또 수익의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세트랙 I를 운용하는 게 좋을지 팁 주실까요? 네, 이 세트랙 I라는 종목은 우리 이제 앵커님들이 잘 설명 주셨던 것처럼 중소형 위성 시스템 팔고 있는 업체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 지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위성이 있으면은 이제 지구 안에 있는 정보와 정보 수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보 처리 방식도 위성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씩 올라오고 있죠. 아직은 이제 흑자 전환된 기업은 아니지만 좀 올라오고 있는.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우주항공 테마주들 보면은 실적이 실제로 막 제대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네,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한화그룹주 정도 제외하고는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세트레가이는 이런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건강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일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굳이 팔 필요가 별로 없는 종목이 되는 거죠. 이제 어제 좋았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제 취임하자마자 화성에 미국의 국기를 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또한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보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서도 우주항공 관련 이제 기초과학 예산을 대폭 올렸죠. 올해부터 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항공 관련 예산 엄청 올렸어요. 이 글로벌 추세가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돈들이 뭉쳐 있는 곳에 우리가 타겟화, 포인트화를 잡아야 전략 짜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글로벌에서 다 집중하고 있는 예를 들어 어제 원전 보세요. 다 SMR, 다 AI 다 전력 부족 얘기하고 있으니까 돈이 다 그쪽으로 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도 올라가는 것처럼 우주항공도 지금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선별만 잘하면 돼요. 이제 테마로만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실적 베이스가 좀 깔리는 애들이 있고 또 지금 튼튼하게 이미 올라간 애들 그런 측면에서 세트랙 I는 별로 결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잘 고르셨다고 보고 뭐 매수한 자리도 별로 안 비싸죠. 적절한 자리에서 사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좀 홀딩해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이전 고점이 위까지 보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어떤 중장기 타점이 아니고 이제 기간을 두고 하는 단기 스윙 정도의 타점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요. 이전 고점대에 넘어가는지는 매물 소화 과정 봐야죠. 테마가 어느 정도 세게 움직이는지 보고. 근데 그것까지 보고 판단하고 하면은 좀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하시는 게 상당히 수월하실 겁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그 이전 고점대라는 게 52,000원 라인이 맞을까요? 가격대를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금 끊긴 것 같아가지고 확인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결점이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리도 좋다, 타이밍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시는데 이전 고점대까지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전문가님 그 가격 한번 다시 조금 얘기해 주시면 52,000원대입니까? 58,000원대입니까? 저도 일단- 지금 끊겨서요. 네. 요거는 조금 더 저희가 이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예. 예. 저는 위에서 팔면 되겠다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 고점대, 아니면 52,000원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이전 고점이 52,000원이고 네. 추경 앵커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전 고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신고가. 네. 지금 거의 52,000원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좀 목표가로 좀 두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타 쌍피 종목이었는데 가즈아님, 금상첨화님 두 분 다 수익권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네. 진단 잘 나왔습니다. 가져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요즘은 이제 네. 종목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게 좀 어려우면은 섹터라도 우선 좀 잡아내서 하나씩 좀 파고들면은 수익으로 연결될 확률이 좀 높다라는 얘기들을 방송에 좀 많이 듣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투자 의견 좀 하실 때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바로 지금 예지 앵커? 예지 앵커 바로 갈까요? 5위는 좀 이따가 공개를 하고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위 공개하고 5위 공개. 예. 오늘 알겠습니다. 순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인터넷이 끊기는 궁금하니까 바람에, 네, 네. 공개하고 예지 앵커 한번 만나볼게요. 하던 대로 합시다. 네, 5위 한번 보여주세요. 자, 2025년 새해 결심 순위 5위는 바로 금연. 금연이다. 금연이 많지 않네. 왜냐면은 네. 실패할 것 같아서. 근데 이거 금연하는 비법이 뭐예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비법은 없어요. 너무 주변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의지대로 이게 안 된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금연은요.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안 폈어요, 바로. 저는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금연하셨는지. 근데 이제 와이프분의 강력한 요법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이제 네. 잘못하면 이혼당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 와이프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예요? 그중에 하나가 금연이었었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실수로 한번 폈다 걸려가지고. 예. 비법이네. 무서운 와이프를 만나면 된다. 아니죠. 무서운 와이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와이프지. 그러니까 떨어지기 싫어서 내가 금연을 하는 거죠. 제가 너무 이게 근시안적으로 봤네.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와이프. 그렇습니다. 네. 어렵네요. 어쨌든 간에 금연. 네.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참고 있습니다. 5%. 대단합니다. 5위 금연을 확인해 보면서 저희 시장이 오늘 좀 들락날락 해가지고 관심사도 들락날락 하시고 그럴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현재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검색하고 계신지 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쟁 나와주세요. 오늘 시장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장이 한때 2,520선까지 밀려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2,53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당일 누적으로 현재까지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고영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현재 9%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뇌수술용 로봇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면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가 어제 장에는 다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다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5,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제주반도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온디바이스 AI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으로 만나보면서 단기 목표가 2만 원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14,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티웨이항공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명손해그룹이 티웨이항공의 경영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4,16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4,000원 선을 약간 벗어난 채 3,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4위에 위치한 우리로 보겠습니다.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양자무 기술이 최종 보안 검증을 받으면서 전거래일부터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중에는 2,000원 선 직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7%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1,8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퀄리타스 반도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첨단 반도체 패키징과 포토닉스 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오늘 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현재 정부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응용기술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18%대 급등이 나오면서 14,2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나왔던 S7 이후에 9년 만에 최대 판매량이 예상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 안팎의 조정을 받으면서 53,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오늘 장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까지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은 아니지만 제한적인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22만 5천 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8위에는 루닛 자리하고 있습니다. HER2 양성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효과를 예측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표적 치료의 영역을 유방암 환자에서 대장암 환자로 확대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 현재 6% 상승률 가져가면서 이제는 7만 원 선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에는 LS 일렉트릭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미를 중심으로 한 전력시장 수요에 확대 힘입어서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3,8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6%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22만 8천 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위에는 GNC 에너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소식에 전거래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이어오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3%대 조정을 받으면서 12,79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대형 포장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또 정치인 테마주가 이렇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 포장은 김문수 장관의 테마주로 분류되는데요.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이 나오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형 포장 오늘 장에 20%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2,1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12위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빠르게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전거래일에는 8%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면서 정확히 24,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 만나보겠습니다. 미트박스인데요. 올해 첫 상장한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고요. 축산물 B2B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모가 19,000원 대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6,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에는 하나오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3%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한 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1%대 조정을 받으면서 52,2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바로 아래에는 삼연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천공투의 아랍에미리트 수출 물량에 필요한 핵심 부품, 전기식 수평화 장치의 2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산 시장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 11,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고요. 현재는 5%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1,9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에는 태성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성도 현재 빨간불 켜내면서 0.76%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장중에는 전일 28%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22%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전일 김종학 대표가 복합동박 설비의 대규모 계약이 유력하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해서 올해 하반기 유리기판 장비 매출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에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33,2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에는 폴라리스 AI 자리하고 있습니다. 2% 상승률 가져가면서 3,10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9%대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위에는 전력설비 관련주인 재룡전기가 2%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19위에는 한미반도체가 현재 파란불 켜내면서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코레일에는 11%대 급등이 나오면서 12만 원 선에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투톱과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2만 원 선은 지켜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위에 위치한 아이윈플러스까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도 10%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8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 확실히 실적 시즌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호실적인데도 내려가고 또 안 좋은 것 같은데 반대로 반등하는 이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종목들도 남아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호실적 기업 혹시 있을까요? 네. 어쨌든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지금 믿을 만한 거는 숫자밖에 없다. 이런 트렌드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죠, 숫자는. 네. 저는 항상 실적이라고 생각하면 조선밖에 생각이 안 나요. 조선이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워낙에 좋으니까. 수주를 워낙에 많이 받고 네. 뭐 계속 받는다 이러니까 실적하면 이 종목 이런 섹터가 먼저 생각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있으면 또 현대차 나오니까 실적. 그렇죠. 또 봐야 될 텐데. 맞아요. 자, 그럼 네. 중요한 실적 시즌 어쨌든 상승세가 이어질 만한 종목 또는 섹터 어떤 것들을 보면 될까요, 전문가님? 네, 많죠. 사실 방금 앵커님께서 이제 이야기 주셨던 조선주를 포함해서 이제 수주 레벨을 가지고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력 설비 섹터도 당연하겠지만 수출 단위 레벨을 보면은 실적 좋을 게 좀 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센시도 되게 높죠. 시장에서 기대감도 되게 높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수주 종목들 방산, 조선, 전력설비 이쪽은 실적이 좋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 퍼포먼스도 지금처럼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컨센치 소폭 상회했죠. 거의 부합하는 정도였긴 합니다만은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잘 팔고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이게 주가라는 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한 차례 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전 이 또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소폭 조정이 나오면서 갈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상담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반도체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모멘텀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바이오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나왔죠. 엄청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4공장까지의 캐파를 가지고도 전 세계 CDMO 기업 중에 캐파가 1등이에요. 근데 지금 5공장부터 이제 8공장까지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거기 레벨에 맞는 수주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특히 빅파마 향으로. 이런 지점들까지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 애들 말고 좀 조정 나오는 애들 중에 기대감 받는 애들은 삼양식품 같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섹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음식료 중에서는 삼양식품만 압도적인 이제 실적에다가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굉장히 비싸게 판단한 얘기거든요. 식품주 중에서 식품주가 다 좋다는 아니고 삼양식품 정도만 좀 독보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조정 나오죠. 그러면 또 찬스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특징적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종목 얘기하면 많은데 왜냐하면 수출단 종목들 중에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뷰티, 그리고 뷰티도 화장품 쪽 인디 브랜드 화장품도 괜찮고요. 또 피부 미용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질들 있죠. 특히나 이제 보툴리즘 톡신 하고 있는 3사, 파마리서치나 휴젤 같은 기업들도 실적에서 기대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주들로 보자라면은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섹터별로 각각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애들과 섹터 안에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애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추종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종목들에는 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랠리에서도. 그런 지점만 잘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의외로, 심플합니다. 섹터별로 다 있고, 또 섹터 말씀해 드리자면, 조선방산전력설비, 반도체, 음식료, 삼양식품, 뷰티, 이제 이런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전망, 실적 네. 전망 같은 거는 증권사 리포트들에서도 많이 예측이 되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종목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 삼양식품 또 불닭볶음이 얼마나 또 불티나게 팔렸을지 기대가 되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인기있대요. 맛있잖아요. 네. 아니, 그 매운 네. 걸 어떻게 먹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매운 거 진짜 못 먹어가지고. 아, 그렇긴 한데 네. 외국인들도 먹잖아요. 그거를 우리보다 더 못 먹을 텐데 매운 거를. 그러니까 뭔가 땡기는 맛이 있어요. 매운데 계속 먹게 되는 그 중독성. 그러니까 스트레스, 고급지지 맛있게 않은. 맵더라고. 근데 맛있게. 고급지지 않아요. 맛이 또 뭔가 그렇죠. 고급지진 않지만 계속 당기는 맛이 있더라고요. 약간 챌린지로 그거 왕창 먹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약간 네. 순화해가지고 크림 소스 넣어가지고 그것도 맛있던데. 그러면은 그게 매운맛으로 먹는데 순한 걸 또 맛있어요? 아니 그게 약간 분홍색 색깔로 나와가지고 알아요, 크림 뭔지. 소스 합해가지고 그것도 맵긴 한데 또 맛이 맵긴 고소하면서 매우면서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대단한 삼양식품 라면 하나가 대단합니다, 진짜. 기업 하나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실적주 많네요, 생각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하나 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시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님 최근에 자주 오시는데 네, 당첨되셨습니다. 매수가는 27,250원이세요. 네, 5% 보여주시는데 단기 대응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가가 24,200원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저는 좀 더 갈 줄 알았어요. 독감이 워낙에 유행이어가지고 네. 더 가려나 싶었는데 별로 힘 못 쓰고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행보를 나타내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거를 단계적으로 노리고 들어가셨다고 하세요. 짧은 단기를 얘기하시는지 어느 정도 호흡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수익을 보시는 게 목표실 것 같아가지고요. 가능한지 좀 체크 도와주세요. 저는 단기 대응은요, 이거 단기 대응은 지금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진즉에 팔았어야죠. 그래서 단기 대응이라는 관점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올라갈까요를 질문 주시는 거라면 사실 이거는 안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제가 테마주들을 항상 조심하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이런 형태입니다. 테마주들은 실적 베이스, 매출 베이스가 아니에요. 항상 기대감,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급등 다음에는 내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더라도 한번 큰 차례 큰 급등 나오고 거의 제자리까지 내려오죠. 또 똑같아요. 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이제 단순히 예를 들어서 여기 산 다음에 이제 기다려요. 그래서 또 테마가 불러옵니다. 또 올라와요. 이런 거 기대하시면은 주식으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집니다. 난이도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는 만약에 하실 거면 저는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마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 달 하면 샀다, 위로 튀었다, 바로 팔아야 돼요. 그런 형태의 이제 사실상 거의 스크래핑 형식의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이제 좀 아쉽죠. 지금 타점이 이미 내려와 버려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젠 같은 기업은요, 이거 공매도도 되는 기업입니다. 만약에 지금 공매도가 금지여서 그렇지 공매도가 됐었으면 여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해요. 테마로 튀어봤자 바로 내려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되게 이제 흔히 말해서 위험하죠. 우리가 매매하기에, 개인 투자분들이 하시기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단기 대응을 저한테 요청하시는 거면 지금 파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죠. 약간 늦긴 했지만 손실폭을 줄이고 또 손실이라는 건 단순히 이 종목을 팔아서 발생하는 이제 금전적인 손실 말고도 시간에 대한 로스도 발생해요. 예를 들어 이 종목을 안 들고 가고 다른 종목들 배당도 주고 또는 지금 모멘텀 좋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들고 있었다라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 기대값까지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 대응 요청하시는 거 지금 파시는 게 좋고 앞으로 그냥 기다리면은 괜찮을까요로 보시면 기다려 볼 만은 합니다. 왜냐면요, 이 시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종목들 진단키트 중에서는 대장격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테마가 감기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전염병이 좀 노출이 되는 사례까지 기대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슈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기다리면은 이런 완전 꼭대기에 산 게 아니라면은 이런 레벨을 산 게 아니라면은 27,000원 정도는 다시 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한 6개월 정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시간 로스 발생하기 싫고 단기 대응하고 싶다면 지금 정리하고 다른 걸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좀 손실 보기 싫다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투자하신다고 보면은
분명 비슷한 테마의 형식이 발생할 겁니다. 뭐 중국에서 불러오든 또는 국내에서 발생하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좀 기대할 수는 있다 정도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의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진단이 나왔는데 시세는 일단은 즉시 매도로 해가지고 조금 타이밍도 늦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늦을 때가 또 제일 빠른 거니까요. 그럼요. 조금 아쉽지만 빠이빠이 하시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이 종목 좀 보니까 수급을 보니까 요즘 아주 기관이 이 종목을 사고 있는데 우와, 맞네요. 최근에 그 상승세를 뒤로 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인데요. 13,990원, 5%입니다. 이걸 이제 길게 가져가실 건 아니고 한 중기 정도? 약손실권. 예, 되게 약손실권. 살짝. 네. 그렇기 때문에 딱 포인트 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적절한 타이밍에 문의 주신 것 같아요. 아주 운이 좋으신 나이스 것 같습니다. 타이밍.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대한전선인데요. 이게 높을 때 어쨌든 단기 고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따라 들어가면 이제 좋은 종목이고 한데도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 방금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막 올라가는 걸 보면 막 사고 싶어져요. 사면 보통 고점이 되는 게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좀 아쉽죠. 이거 이제 실적 안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종목인데 좀 밑에서 잡았으면은. 왜냐면 제가 이 유튜브 공개 방송 월수금일 드리는데 대한전선도 참 많이 코멘트 드리는 애여가지고 아쉽다는 얘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러면 지금 산 게 예를 들어 큰 문제가 발생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네, 특히나 이제 전선은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 구리 가격입니다.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레깅 효과를 통해서 실적 개선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는 게 전선이고요. 전선의 비용의 80%에서 90%까지 이제 구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구리 가격이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선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테마도 좀 불러오는 게 지금 LA 산불 이후로 이제 북미에서 또 큰 산불이 좀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만 이슈만 된 게 아니고 작년 또 재작년 꾸준히 이제 미국의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산불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변압기나 전선 관련 종목들이 테마를 받기가 상당히 수월한 측면도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대한전선이 잘하고 있는 이제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도 매출이 잘 올라가고 있죠. 수주량도 잘 찍히고 있고 다만 이제 LS와 이제 특허 분쟁이 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되고 있긴 한데 뭐 그렇다 한들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니까요.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사실 고난의 세월이 상당히 길었어요. 매출 되게 안 나오는. 근데 그 세월을 다 겪고 나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이제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1차적인 큰 파동이 한번 나왔었고, 이제 올해부터 해서 이 상승분이 이 상승 레벨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 뷰든 중장기 뷰든 시간 투자만 하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이 좀 들쑥날쑥하니까 단기 타점 잡는 종목은 아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기간 투자를 이제 몇 개월 이상 하겠다 하면은 나름 꽤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는 잘 보셨어요.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얼마나 잡을까요? 중기 목표가로 보면은 저는 정고 좀 넘어갈 걸로 봅니다. 이제 한 21,000원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레벨까지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대한전선 요즘 뜨거운 또 그런 섹터 내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흔들리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증설을 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목표가도 깜놀이네요. 그러게 우와, 말입니다. 네. 21,000원 그리고 시간 투자만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네. 우리 가자님께서도 이미 상당한 고수시다. 맞아요. 처음부터 중기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필명이 중요하네요. 네. 가자 아주 힘있게 외치셨는데 쭉쭉 갈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십시오. 자, 대한전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종목들을 좀 보고 있고요. 자, 네. 랭킹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5위가 금연이었습니다. 새해 결심 순위 4위 한번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4위는 뭘까요? 저축. 저축 하고 싶죠. 하고 싶지.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네. 저축이 이게 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네. 옛날부터 약간 자기가 버는 돈의 한 30%를 항상 넣으면, 그냥 무조건 넣으면 나중에는 이제 굉장한 목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그러니까 최적의 그런 퍼센트라고 그러더라고. 30%가. 30%가. 100만 원 100만 원 벌면 네. 30만 원 넣고. 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근데 이게 30%가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매우 높죠. 매우 높은 퍼센티지입니다만은 네. 이 30%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몇 퍼센트씩 어디서 줄일까 요거를 또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하면은 모일 것 같기도 하고 말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해요. 저는 그거를 네. 꼭 30을 안 줄이더라도 네. 그걸 줄이려고 수경 앵커가 얘기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 네. 불필요한 자금. 내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지금 쓰고 있나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새어 나가는 그 자금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얘기인데 네.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경제관념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제가 아직까지 적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적금을? 네. 그러면서 복직하면서 나오는 제 그 토마토 월급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몽땅 다 넣자, 적금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간 양반이. 그럼 말 들으면 되잖아요. 저 써야 되잖아요. 다 넣으면 어떡해요. 아, 그래요? 다 넣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건 안 된다 하면서 지금 긋고 말려고 아니, 하고 생활비 있는데. 준다면서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더 써야 된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인 여유 자금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지금 여유가 마음에 없나 보네. 제가 지금 섬뜩해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계속 제가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김수경 앵커의 남편분과 저는 약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쩌면 그렇게 귀에 착착 달라붙는 말만 하실까? 못 만나도록 철저히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아이고, 두 분의 알겠습니다. 만남을. 자, 그러면 네. 우리 이분과 오늘 또 만나보면서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자, 실전 매매 최고수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이 시간에. 이제 좀 몸 좀 네. 괜찮으세요, 전문가님?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나 안 아프다니까 왜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 그리고 저 문제 저게 뭐예요? 저런 걸 어떻게 맞춰요? 왜요? 맞추면 되죠. 잘 나왔는데. 요새 네. 이게 원래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으는 거야. 네. 나는 분석하고 막 이런 문제를 선호하지. 아니, 저거. 아니, 2025년 새해 결심 순위. 사람들 내가 아무리 뭐 궁예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나이가 많으냐 나이가 어리냐도 정답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연령대도 이거 중요하긴 하죠. 연령대 예. 넓어요, 전문가님. 10살부터 50살 사이, 50대 사이. 10대부터 50대. 10살부터.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금연이 5위예요? 네, 5위예요. 하긴 우리 연식이 있는 사람들은 저게 대부분인데, 근데 금연하고 운동하고 다이어트는 과가 같은 과고, 네, 건강. 다른 네. 저축도 과가 다른 과고, 자기개발이 과가 다른 과란 말이야. 그렇죠. 세 분류로, 세 그룹으로 분류되네요. 네. 그러면은 10살부터 50대까지 사람들이 자기개발이 변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보통 새해 사람들은 나 운동하고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사람이 많을 텐데. 맞아요. 그러면 1위가 뭐예요? 어떤 걸로 한번 그러니까 이거 설명해 나는 딱 봤을 때 노멀하게 그냥 가면은 주세요. 네. 운동 아니면 자기개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와. 제가 막판에 한 번 네. 더 그 정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렇지, 드리도록 3등을 하겠습니다. 알면 더 쉬워질 수 있겠다.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전문가 잘 가고 계셨는데, 방금까지. 저는 전문가님을 틀리게 만들 거예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계속 1, 2, 3등을 다 맞춰버리시기 때문에 네. 저의 그런 노고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님 틀리게 만들 겁니다. 분석을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분석을 해야지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잘 가고 말이요. 계셨어요. 잘 가고 계셨어요. 보편 다수의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자, 나중에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고, 이거 물어보기가 무서워요.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틀리게 만들 거예요, 전. 그러니까. 네, 오늘은 함정을 틀리게. 팝시다, 함정을.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할 첫 번째 종목입니다. 김현철님께서 올려주신 TLB 올려주셨습니다. TLB. 매수가가 13,750원입니다. 이제 수익이긴 하신데 오늘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계속해서 조정도권에서 작은 변동성 이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힘할 때는 10,000원도 살짝 깰 뻔한 그런 TLB가 되겠는데요. 거래가 너무 없는데요. 네, 10%. 예. 딱 한 번 저때 삐죽 하면 섰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완전히 11월 달부터 그냥 쭉이다. 거래가 네. 없어요.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10%라서 좀 더 운용의 묘를 좀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TLB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시청자가 적으니까 그냥 또 가는데, 원래 이건 진행자는 나를 알지만 원래 나는 이게 속이거나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 TLB를 물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뭐 관심법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 요새 종목들 반도체 다 날라갔잖아요. 반도체가 다 날라가서 내가 요새 이렇게 보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여기 그 대덕전자인가? 여기 보다 보면 대덕전자, 심텍,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도 뭔가 좀 움직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쟤는 과가 그쪽에 있는 과의 주식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 보면은 13,000원대면은 기존에 산 걸, 요 타이밍에서 천냥봉에서 산 거잖아요. 매수 타이밍 완벽하게 좋았죠. 그리고 거래량도 이제 조금 지나면 조금씩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반도체라는 주식, 이게 지난주 미스터 진단 5,000명 공약 시 내가 반도체 가장 마지막에 순환매로 돌 수 있는 쪽으로 봤던 거가 이 제주반도체인데, 저 TLB하고 대덕전자과의 주식도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튀면 순환매가 올 수 있는 섹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찌글찌글 거리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요 15,000원 타이밍이 거래량이 늘면서 움직이면은 요건 기본적으로 1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가져갈 만한 대표적인 주식이다. 요 주식이 만약에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 봐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아까도 마켓텐에서 얘기했는데, 여기도 이건 진행자하고 김수경이 근데 지금이 이제 연휴로 들어가기 전이라 생각보다는 안 들어올 건데 2,000명으로 그냥 내가 내려줄게요. 2,000명 오면 여러분들 요새 의료용 로봇 날라갔죠? 고해는 거예요? 기억나요? 큐렉소. 요 큐렉소가 원래는 먼저 내가 야간 방송에서 서비스로 준 주식이다라고 했던 주식인데, 지금 보면 큐렉소, 고영, 심지어는 미래컴퍼니도 요새 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2023년도에 내 방송 들었던 사람들 의료용 로봇 하면은 4인방으로 얘기하잖아요. GST도 로봇이 들어가 있는 주식이라 잘 간 거예요. 그쵸? 내가 이따가 만약에 2005년은 초성 정도로 VOD 재작년으로 돌아가면은 되게 자주 나왔을 거예요.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반도체는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주식은 지금은 관망. 그 다음에 순환매가 나올 만한 주식을 해야 되는데, TLB가 순환매가 나올 만한 주식이다. 단기적으로 15,000원이 단기 저항이지만 1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얘기한 거고, 로봇 관련주에 그 의료용 쪽 있잖아요. 그런 거 한 2개 정도 얘기해 줄 의향은 있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27분 계신데 이거 분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심하게 2,000명으로밖에 안 잡아가지고 금방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넉넉하게 너무 네. 세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우선 2,000 정도 해주시면서 17,5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으니까 네. TLB 갖고 계시는 우리 김현철님께서는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1,600분을 넘어가면서 저희는 계속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구간에서 진짜 궁금하다. 고영, 큐렉소, 미래컴퍼니 다음에 2개가 뭔가 요거는 저 이종모 전문가님 나오시기 전부터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어떻게 요 답을 끌어내지 했는데 자발적으로 2,000명에 도전하시면서 힌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야죠. 오늘 2,000명 또 가야죠. 가자. 야, 오늘 김수경 오늘 독 올랐네요. 독이 올랐어. 그걸 순식간에 다 외워버리네. 네. 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빨리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호 되겠어요. 그래요? 네. 바머스님 모셔보겠습니다. 현대약품 올려주셨고요. 매수가는 3,680원이시고 비중은 5%. 3,430원권 약손실권이신데 이것도 얼마나 지루하실까 싶다. 그렇죠? 그래도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올라갔던 거 뭔가 다 내려온 것 같긴 해요. 그 무섭다는 시장의 무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이 너무 없고요. 그러네요. 거래도 없고 네. 주가도 안 움직이고 하니까 요즘 시장이 너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소외감을 너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현대약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다려볼까요? 이거 당연히 갖고 가야죠. 제약주 붐 또 올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매수가 나쁘지 않고요. 보통 현대약품 같은 거를 만약에 사서 물렸다면은 3,750원에서
3,800원대 사서 물렸어야 되는데 이분은 조금 더 싸게 샀네요. 요게 개인적으로 이종복이가 작년 연말 쪽에 갈 때 제약주 날라댕길 때 그 순환매로 관심 있게 봤던 주식인데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 밀어버렸거든요. 이거 축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너킥 요새 내가 축구 얘기를 상대적으로 안 하는 게 손흥민이 요새 조금 폼이 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토트넘 문제예요, 그거. 어쨌든 요새는 내가 EPL 얘기를 잘 안 하고 야구 얘기하려면 아직 한 두세 달은 더 지나야 되거든요. 이번에 한화이글스 전지훈련, 해외 전지훈련 2차 갔으니까 축구 얘기를 할게요. 요게 깃발이형이라고 해갖고 요런 패턴의 주식은 어느 순간에 명분 주면 한번 확 튀거든요. 튈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더 사도 될 것 같은 주식이고 한번 튀게 되면 순간적으로 튀게 되면 기술적으로 최소 4,000원에서 4,250원대까지 핑요하고 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 안 기다려도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갖고 있다가 4,000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튀면 거기서 익절.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듯 하겠습니다.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가 결론이 될 것 같으면서 해피엔딩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4,000원 딱 걸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저게 탁 튀면 또 갑자기 또 그때가 반짝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바쁘시면 빨리 지금 해놓으세요. 아니면 4,000원. 사람이라서 여기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0원에 딱 걸어놓는 게 어떨까. 네, 사람의 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딱 끊어줄 자리를 정해놓고 이건 앵커의 또 조언도 한번 귀담아 들어주세요. 네. 4,000원. 네. 진짜 제 주변에 그냥 걸어놓고서 매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갈등을 안 하시니까 좋은 방법 같아요. 칼같이 그거. 하시면 돼요. 네. 옛날에 이거 이종국 전문가한테도 여쭤봤는데 네. 좋은 전략이라고 뭐라 하셨어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알겠습니다. 나만 좋은 서프터님께서도 현대약품 5% 매수했습니다. 바로 사셨나 듣고? 너무 빠르신데요? 자, 어쨌든 목표가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1,757명. 그러니까 빨리 늘어났네요. 네, 곧 1,800명 되겠습니다. 네네, 자, 2,000명 빨리 공약 더. 네. 오늘 걸려 있고요. 네. 종목은 나만 좋은 서포터님 거 말씀하셨으니까 네.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많은 분께서 지금 문의를 주세요. 뭔데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네네네. 자, 우선은 우리 서포터님의 종목을 기준으로 볼게요. 23,000원입니다. 아직 손실 중이고 오늘도 좀 부진하죠. 그런 가운데 10%를 담고 계시고 단기 중기까지 보고 계십니다. 벌써 1년 넘게 들고 있었네요. 오래 하셨구나. 네. 예. 지금 상황 봐서는 추가 매수도 약간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서포터님도 계시고 또 13,650원의 시간 투자님도 계시고 비중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주민님께서도 이분은 좀 높네요. 16,000원. 그러니까 우리 하단 13,000원, 상단 2만 원 사이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계시는데 계시네요. 한번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앞으로에 대한 미래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게 좀 아쉽죠.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아마 이건 진행자는 알 거예요. 미스터 진단할 때 진짜 내가 중얼중얼거리면서 자주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수천 명인데 그죠? 그다음에 토마토 보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내가 오라고 하면 5,000명이 오고 기존에 뭐 띄엄띄엄 보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넘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동타이밍에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어. 이거는 나도 인정. 그렇지만 어쨌든 이쪽에서 방송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실시간으로 들으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건하고 그 김수경 앵커 요번에 바뀌었고 나는 그렇다고 내가 그쪽을 편애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겨. 김수경 앵커한테. 이건 창호하고 창호하고 윤지 앵커가 있었다면은 그쪽은 나하고 계속 왔으니까 그 주식들 언제 어느 때쯤 저 사람이 어떤 얘기한 거를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 오픈 엣지는 이종복이가 진짜 상당히 선호하는 주식이고 이게 지금 볼까요?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내가 내 방송 실시간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때 12월 달에 SBB도 이거 그때 막
그 이건 진행자 미스터 진들 할 때 17,000원대 있는데 갑자기 막 최소 3만 원 본다 하면서 막 지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 당시에. 그죠? 그때 오픈 엣지가 내가 추가 매수 의견 12월 27일 날도 바로 그냥 추가 매수 의견 줬고 기술적으로 최소 2만 원에 내가 좋게 보는 10종목 중에 꼽아봤자 10종목이 있다면 그 중에 무조건 7종목 안에 들어가는 주식으로 얘기한 게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저때 이후로 지금 이게 원래 10,000원에서 출발해서 저때 저 당시는 12,000~13,000원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16,000원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하는 사람은 이제 돌아버리는 거지. 아니 이거 10,000원대부터 12,000원 사이에 저렇게 거품을 물었는데 매수가는 2만 원이고 지금 추가 매수 의향도 있대. 그러면은 빨리 봤으면 저 12,000~13,000원대 추가 매수했으면 벌써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방송 실시간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우리는 한번 얘기하면은 못 바꿉니다. 뭐 추가 매수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이거는 2만 원이 아니라 이거를 그러면 내가 2,000명 들어오는 순간 내가 보는 중기 마음속의 목표가 장기는 더 무서워요. 목표가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장기는 더 무서워요라고 하면 기본 앞자리가 한두 개는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종목이요. 마치겠습니다. 예. 자, 그런 종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풀네임을 항상 얘기합니다. 네. 전문가님이랑 오래 방송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오픈 엣지 이렇게 하고 끝낼 뻔했었는데 어쨌든 간 2,000명 공약 종목 중에서 중기 목표가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네. 앞자리가 2만 원이 아니란 거죠. 2번 바뀔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은이 이것도 뉴스가. 2,000명 넘으면 또 알려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정확한 풀네임 이건 그다음에 김수경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부르는 애칭입니다. 알겠습니다. 테크놀로지. 해보세요. 다시 해볼까? 테크놀로지. 맞나요? 악센트까지. 예, 테크놀로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HTS에서 검색이 안 돼요. 에코프로 머티어야 되는데 머리라고 쳤다고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랬던 기억이 영어 나가지고. 수업 시간인 줄 알았어. 그쵸?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교양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날라지. 2,000명 네. 공약 들어갔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주시고, 이제 1,823명이니까 와, 오늘 와.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특히 예. 이게 설 연휴 앞두고 있어서 조금 한산한데 나오고 있는 2,000명 도전이기 때문에 이거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것도. 네. 그럼요. 과연 네, 달성 가능한지 기대를 하면서 시간은 여유 있기 때문에 한번 빨리빨리 좀 달성되기를 기다려 볼게요. 빨리 허리업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랭킹 하나 보겠습니다. 2025년,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거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공개해 4위는 주시죠. 뭘까요? 다이어트.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네. 22%. 네. 운동과 다이어트 전문가님이 저기 비슷한 거죠 이렇게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라요. 네. 운동은 체력을 위해 그리고 다이어트는 아름다움을 위해라고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운동에 꼭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에. 식이 그쵸? 조절만 해서 해도 다이어트. 될 수도 있고. 굶어서. 뭐 약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약 먹고. 네, 그냥 누워서 이렇게 기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일할 때는 그게 쉽지 않고 좀 지금 쉬어야 되죠, 약간 네. 좀. 이게 모범적으로 생각하면 꼭 운동하고 다이어트 비슷한 거야 아닌데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참고로 이제 제 주변에 네, 말씀하시죠. 네, 서문가님. 봐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네. 자기 개발이 1등, 운동이 2등일 거야 아마. 그럼 제가 예. 진짜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네네. 가만히 있어. 제가 이따가 정답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드릴게요. 한번 네. 맞춰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까지 또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완벽하시니까 네. 살짝 고민하실 시간 드리면서. 흔들리지 마요. 반드시 틀리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럼 1825분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네. 2시 구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전거 종목들 어떻습니까?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여전히 또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 또 1시간 사이에 달라지고 있는 종목들 다양하게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고영이 시장의 관심을 가장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9,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는 16,000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9% 상승률 가져가면서 15,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블랙야크 INC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주가가 냉탕과 옹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17%대 하락한 채 거래를 마감했었고요. 오늘은 바로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20%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20% 상승률 그대로 가져가면서 5,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유리기판 관련주 피롭틱스가 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1% 상승률 가져가면서 31,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4위에 위치한 퀄리타스 반도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4%까지 강하게 오르면서 15,0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14% 상승률 가져가면서 14,000원 선을 약간 벗어난 채 13,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여전히 김문수 장관 테마주인 대형포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6% 급등이 나오면서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면서 이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포장뿐만 아니라 현재 순위권에서는 잠깐 나가 있지만 한솔 홈데코까지도 관련주로 묶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솔리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도 4% 가까이 오르면서 7,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는 다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스트리밍 요금 간편 결제 부문에 정산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넷플릭스 가입자가 3억 명을 돌파하면서 다날 역시 월 단위로 매출이익이 경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3%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3,3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에는 제주반도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장중에 15,000원 선 위로 오르기도 했었고 현재는 7% 상승률 가져가면서 14,000원 선 부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에는 TA항공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도 급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대 강하게 오르면서 4,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섰다는 점도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4%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고 중간에는 하락분을 약간은 만회하면서 빨간불이 언뜻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한번 파란불을 켜내면서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22만 2천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삼성전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현재도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1% 안팎의 조정을 받으면서 53,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 내려와 보면 12위에는 루닛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료 관련주로 묶이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대 상승 움직임 가져가면서 오늘 67,000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7만원 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1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위에는 LS 일렉트릭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6% 상승률 가져가면서 오늘 장중에는 10%대 급등이 나오면서 23만 7,5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24만 원 선까지도 올라서는 건가 싶었는데 현재는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한 채 23만 원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대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마감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위에는 삼연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공투와 관련한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6% 상승률 가져가면서 11,0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8%대로 거래를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장에는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광부합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2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일 4%대 강세를 보이고 결국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0.95% 조정을 받으면서 53,000원 선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위에는 우리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틀 연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는 상한가의 거래를 마감했었고요. 오늘 장중에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17%대 급등이 나오면서 2,000원 선 부근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4% 상승률 가져가면서 1,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에는 미트박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가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전히 16% 조정을 받으면서 15,8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는 ABL 바이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의 이상훈 대표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지난 8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노피와의 기술 이전보다 더 큰 계약일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장에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6%대 상승률 나타내면서 현재 34,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위에 위치한 오픈롤까지 오늘장에 사흘 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5%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7,6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1시간 간격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여전히 1위에는 고영이 위치하면서 오늘장에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로봇주 안에서도 이렇게 고영을 필두로 의료용 로봇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 움직이지 않은 후발주자 있을까요? 또박또박 잘 물어봤다. 아, 그렇습니다. 약간의 고민을 한 흔적이 있지만 네.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전문가님의 공약 거시고 나서 네. 예쟁이 저 이 질문 준비했는데 해도 돼요 말아요 하면서 저희하고 막 상의를 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냥 해보자. 밀어붙여보자 그냥.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그냥 듣고 네. 아니면 우리 혼나든지 하고. 자, 전문가님 의료용 로봇주입니다. 어쨌든 좋으니까 또 네. 후발주 없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저런 질문 거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남자요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또 그런 걸 못해요 또. 참 특이합니다. 뭐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이건 진행자 전화번호도 몰라요. 내가 이토마토에 아는 PD 전화번호는 딱 한 명. 그죠? 그리고 이토마토 대표이사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고영 보세요 여러분. 우리처럼 방송에 나갈 때는 이게 정말 예민하거든요. 어쨌든 고영 9,400원 할 때 이게 그날 미스터 진단에서 이걸로 하지 말고 통째로 갈까요?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통째로 가겠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수경 앵커. 이게 지금 보면 그날 5,000명 들어왔을 때잖아요. 이거 나 야간 방송에서 추천해서 더 이상은 안 되라고 손 다 들은 주식이고요. 그때가 9,000원대예요. 그죠?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9,000원대고요. 근데 제주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내가 야간 방송에서 추천이 안 들어간 거라 세게 얘기한 건데 얘는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9,000원 할 때 15,000원을 본다라고 얘기한 게 그냥 2, 3일 만에 올라와 버린 거죠. 근데 고영 같은 경우는 추천 들어가갖고 나도 난감해갖고 그냥 적당히 얘기한 거고 이런 식으로 겹치면 원래 이걸 숨기거나 조용히 가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럼 먼저 만약에 물어봤으면은 추가 매수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료용 로봇이 지금 날라댕겨가지고 또 어떤 주식을 추천할까 하고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저걸 또 먼저 물어본 거예요. 예전에 로봇 관련주도 그랬고. 이건 진행자한테 MC 찬스 쓸게요.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둘 중에 하나. 이건 진행자. 또 이렇게 건너주시면은 제가 또. 저한테 안 물어봐서 너무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예. 좀 해주세요. 오케이, 됐어. 자. 좀 해주세요. 내가 얘기할게요. 난감하죠? 네,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지 앵커는 질문하는 게 너무 난감하게 노골적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그냥 아직 안 간 후발 섹터, 로봇 섹터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의료 섹터가 유리할지 산업 섹터가 유리할지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날라댕기지. 근데 지금은 종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00명 넘으면 내가 초성으로는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고영은 지금 따라붙는 거 아니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날라가면 막 정신줄이 나가갖고 더 갈 것 같아서 막 따라댕기거든요. 더 갈 수 있죠.
근데 이거 더 간다고 과연 단기간에 3거래일 사이에 더블이 올라온 거를 따라가는 게 합리적일지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유는 도박을 하는 거고 도박해서 돈 딸 수도 있죠. 근데 불안하게 도박으로 돈 딸 바에는 나 같으면 투자를 하겠다. 요 조언은 주고 내가 봤을 때는 큐렉소가 눌리면 또 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GST라는 주식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의료용 로봇도 들어가 있는 이건 내가 대표님 관상이 좋다라고 했던 주식이잖아요. GST 여기 지금 보시면은 GST가 이종복이가 대표님 관상이 좋아 보인다라고 해갖고 그죠? 좋게 얘기했던 주식인데 저 GST도 의료용이에요. 의료용. 근데 이 GST도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덥석 물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부담 가는 거예요. GST가 어쨌든 후발로다가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 정도면 2,000명 나오겠네요. 내가 그냥 요걸로 보여줄게요. 예지 앵커 나중에 한번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로봇 관련주는 금리 인하가 순차적으로 되어야만 잘 갈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로봇 관련주가 대표적으로 실적이 없는데 이게 내가 2023년도에 얘기한 거. 로봇 이쪽은 성장성을 믿지 못하면 수익이 없는 쪽이고 3년 연속 적자 기업 투성이고 하면서 내가 내 입으로 써놨잖아요. 여기 있는 이 종목들이 지금 다 물건돼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사이맥스라는 주식이 노인 치매 예방 의료 로봇 관련주 이것은 이제 막 들어가 있는 쪽이고요. 이쪽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거하고 GST 정도가 이 GST를 보시면은 GST가 로봇 케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의 치매 관련 로봇을 병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GST가 하는 게 아니고 GST 자회사.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아까 그 주식 하나만 설명해 줘 보면은 고영하고 이쪽이 이게 매출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이게 더 커요. 그리고 신규 주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신규 주식 중에 하나가 이 주식은 관절용이에요. 관절용. 이 주식은 새롭게 들어온 주식이라 보호예수도 나올 확률 떨어지고 이 주식도 관심 있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15,000원에서 17,000원대까지 정도는 올라갈 수 있고요. 대신 나는 피하기가 싫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다음부터는 저렇게 이제 종목을 얘기해야 되는 노골적인 쪽은 나는 묵비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또 라인업이 딱 공개가 돼버리네. 고마워요, 예지에. 네. 저희는 고마운데요. 자, 어쨌든 20명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예지 앵커한테 조금은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네. 이렇게 갑자기 훅 안 들어오게끔 좀 하겠습니다. 섹터부터 얘기해보자. 이렇게 또 괜찮고.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뭐 대답 다 해주셨으면서 네. 친다래시잖아요, 결국에는. 저희 네. 전문가님은 진짜 뒤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시간 많이 갔다. 그쵸? 네, 그러게요. 빨리빨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 로우티님의 종목 DS 단서. 네, 가겠습니다. 오늘 막종이에요. 네, 32,000원 매수가. 비중 많지 않으세요. 5%신데 지금 31,500원. 네,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좀 속이 많이 상하네요. 좀 속이 끓으실 것 같은데 아주 놓치셨겠죠? 답답이 네. 종목인데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요. 네, 전문가님 요거 패스할게요. 좀 봐주세요. 이 DS 단속이라는 주식도 내가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 연말 쪽에 누군가가 보세요 여러분 확 들어왔죠. 근데 갑자기 확 꺾였거든요. 봤더니 왜 그런지 보면은 친환경 그 다음에 배터리 리사이클 그죠? 이쪽이에요 이쪽. 이게 혹시라도 탄소 포짐이나 이런 걸로 엮여서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대감에 막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주식. 대신 이거는 나가 안 보는 주식이니까, 그죠? 나가 안 보는 주식이니까, 비슷한 걸로, 2,000명 들어오면 내가 이따가 제2의 두산 에너빌러리라고 하면 안 되지.
원전 쪽으로, 그죠? 확실한 원전 쪽으로 하나 얘기해 줄 수 있는 주식은 있어요. 자, DS 단서, 뭔가가 있어 보이고 내용도 되는 회사입니다. 대신 한번 시세 분출이 나왔다가 매수세가 뚝 끊겨버린 거예요. 다만 매수가가 32,000원이잖아요. 수익은 나요. 내가 봤을 때는 한 4만 원대까지도 순간적으로 훅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때 기술적으로 익절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죠? 예.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요것도 4만 원에 딱 걸어 놓으셔야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훅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훅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요것도 체결해 놓으시는 게 낫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자, DS 단석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오후장이 또 이제 1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 전략은 우리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하이닉스 밀고 뭐 하면서 장 확 밀어버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조금 올라왔고, 아까 내가 마켓텐에서도 뭐, 마디가는 336, 337이지만은 335만 올라와줘도 돼요, 뭐 이런 거 얘기 좀 했어요. 335로 붙여놓잖아요. 지수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가 다음 주 통째로 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계감이 있지만,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높은 단에 있는 것은 한 50% 정도 익절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밑에 있는 거 아직 안 올라간 주식 갖고 있거나 이러면 아까 내가 진단해 준 것 중에 TLB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굳이 주식을 팔 필요 없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겠죠. 자람이나 이응직랜드 같은 위치는 안 팔아도 되는 거. 대신 뭐 한미반도체나 이렇게 많이 올라간 애들은 일부 익절하는 어떤 그런 정도 느낌으로 시장 보시고요. 일단은 다음 주가 한 주 통째로 쉬니까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봐야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분기 통째로 조정받은 어떤 그것으로 인해 미국장이 뭐 어떤 변동성이 나와도 심한 변동성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좋은 주식은 사갖고 넘기는 쪽이 어떻겠느냐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AI, 서부토막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관심 가지시고 재건주나 이런 것도 다시 또 눌리면은 또 매수 관심 갖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또 다시 명절 뒤에도 웃지 않겠냐. 이런 전략 드리고 싶습니다. 맞네. 다음 주에 못 빼네요. 목요일까지 휴식이잖아. 예. 아쉽네요. 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진단이구나, 미스터 진단. 우리 이종복 전문가는 다음 주도 나오십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기 개발이 1위, 네. 그리고 2위가 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바꾸실 생각 있으세요? 네, 기회 드릴게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위 공개합니다. 땡! 네. 예. 운동이 1등. 야, 34%. 아. 자기개발 23% 틀렸다. 예, 틀렸다. 말씀하시죠. 네. 예. 이건 진행자 되게 좋아하네. 마음이 일부러 울고 있어요. 틀려준 건 모르고. 진짜요?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또 엣지를 또 다 남기시고. 네. 일부러. 자, 그럼 우리 이종복 전문가님과 인사를 벌써 가셨나요? 안 가셨어요. 인사를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미스터 진단 때 또 다른 모습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시청자분들도 네.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득템 많이 했어요. 네, 덕분에, 전문가님 덕분에, LG앵커 덕분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종목 많이들 가져가시고 네. 또 랭킹쇼도 또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지금 시장 상황은 거의 비슷하죠? 네, 비슷하긴 한데 네. 현대차가 실적을 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덜 나왔습니다. 컨센보다. 네, 4분기 영업이익이 실제로 2조 8천억 원이 나오면서 17.2% 네.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1.4% 감소한 3조 4천억대 받거든요. 시장 컨센이요. 네, 컨센에 지금 많이 못 미친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올라요. 주가는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 1.9% 그대로 네, 장중 고점대 권역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21만 2,500원 지켜내고 있는 상태고요. 지수도 오늘 계속 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 0.7%대 하락 흐름 집계가 되면서 하단 잘 방어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1위가 운동이다 하고 50% 맞추셨는데
또 이렇게 맞춰내십니다. 아, 그러시네요.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